안녕하세요. 어제 가평에 와서 하루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동안 미뤄왔던 유튜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. 처음에 2년 전에 가평에 땅을 매수하면서 나도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혹시 다른 분들이 준비할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시간이 좀 허락되지 않아서 계속 미뤄만 왔는데 이제 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평에 한 160평 정도의 땅을 한 2년 전에 매수를 했어요.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, 사실 땅을 매수할 때 특별한 목적으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 땅을 임장 왔을 때 굉장히 풍경도 멋있고 땅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매수 결심을 하고 진행을 해서 현재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사용하진 않고, 가끔 제가 필요하거나 또는 자연에 와서 잠깐 쉬다 가야지 라고 할 때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이 땅은 굉장히 직사각형의 땅으로 분양을 받은 거고, 분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땅을 구조가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처럼 모양을 이쁘게 해서 분양업자들이 파는 거니까, 분양업자라고 하기보다는 개발업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래가지고 그런 땅을 좀 매수를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잔디도 깔고 파쇄석도 깔고 밭도 만들고 이랬었어요. 가설 건축물도 갖다 놓고 정화조도 하고 등등등등등을 했는데,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 담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것들의 과거 그 기록을 좀 찾아보고, 그 기록들을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하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말로 설명을 드려서 초보자분들 또는 지금 땅을 구매하려고 결심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게요. 오늘은 제가 좀 따로 잔디나 이런 것들 좀 구상을 해야 해서 특별히 정지 화면처럼 한 곳에만 놓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. 다음 영상부터는 좀 활동적인 영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.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저는 우선은 이렇게 보면은 옆에 여기 보이면은 이쪽이 보이시나요? 여기 네, 돌로 그 경계를 좀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까지가 제 땅이고요. 우측으로는 화면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좀 돌리다 보면 잔디가 보이고, 저기 보면 차가 서 있는 데까지, 거기까지가 제 땅입니다. 지금 사실은 이게 원래 기존의 밭이었거든요. 밭을 좀 제거하고 그 위에다가 잔디를 좀 깔아서 멋진 풍경을 좀 감상하고 싶어서 그렇고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 가설 건축물이 없었는데 이제 생겨가지고 좀 풍경을 가리는데, 저기 멀리 산이 보이시나요? 네, 저 산에 반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. 풍경은 앞에 가설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저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딱 저기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있어도 충분히 자연을 바라보고 하는데 문제 없다, 괜찮다,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선은 이 잔디 부분은 나중에 영상을 좀 업로드해서 어떻게 잔디를 깔아야 하는지,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잔디를 직접 해보고 싶다
뭐 요즘에 단가가 얼마냐, 뭐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런 비교 영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경으로만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. 땅을 구매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뭐 위치와 그다음에 가격인 것 같아요. 가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산이 있을 거고, 위치는 집에서 가까울수록 좋습니다. 네. 집에서 멀면 뭐 옛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, 자주 갈 수 있는 근거리에 땅이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. 너무 멀면 관리하기도 힘들고요. 관리하기 힘들어지면 다시 매도를 하고 싶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저도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근거리 가평, 경기도권에 가평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 쪽으로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땅을 너무 조바심 내서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땅은 시세가 없어요. 사람들이 주변 시세가 이렇다라고 하지만 땅은 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판매자, 그 매도자의 가격이 결국 내가 사는 가격이에요. 더 잘 아시겠지만, 그래서 너무 급하게 조급해서 소형 평수가 없다,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없다라고 해서 뭔가 딱 마음에 든다고 바로 사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. 계속 땅을 임장을 해보고 기록을 해보고, 요즘 가격이 이 정도 선인데 내 예산에 맞네, 틀리네 라고 해서 판단을 하고, 그 다음에 거기 도로 현황이라던가 기타 땅의 지목이라던가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것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. 네. 조금 돈을 아끼시겠다고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사실 땅이라는 건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. 충분히 도로 현황이라든가 기타 지목이라든가 개발 행위 허가라든가 등등등을 알아봐야 하는데,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면 초보자분들께서는 덥석 샀다가 바로 판매하기도 힘들고, 그 다음에 직거래를 했을 때는 내가 그 땅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오롯이 매수자한테 그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비용 아깝지 않아요, 사실. 굉장히 큰 땅을 사고 금액이 너무 커서, 물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사시겠지만, 소형 평수의 땅값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내는 건 그 리스크를 내가 안는 거를 회피하는 데는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. 또한 네 번째 팁은 너무 공인중개사를 믿지 마라 라는 부분입니다. 좀 약간 상충되는 얘기인데, 공인중개사는 결국은 서비스직이잖아요. 그래서 판매를 해야 수수료를 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판매 위주자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공인중개사를 얘기만 듣고 거래를 한다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토지를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토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, 그래서 충분히 학습을 해야 돼요.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. 사실 저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고,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그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시험 위주가 아니라 내 큰 자산, 내 큰 돈을 쓸 때 내가 좀 더 알아야
좀 더 좋은 부동산을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섯 번째는 이 땅을 투자하는 목적이 중요한데, 그 목적 자체가 내가 그냥 땅을 놀려놓고 투자하고 시세 차익만 얻을 거다라고 한다면 크게 뭐 땅값만 생각하면 되지만, 그 외에 내가 시설도 꾸미고 뭐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땅값 외에 다른 비용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비용들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, 시세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준 라인이 있어야 이게 비싸고 싸고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제가 알려드릴게요. 네, 그런 영상들도 꼭 편집해 가지고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땅이라는 것들이 크게 내가 사용 용도 외에 투자 가치의 또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땅을 고른다고 생각하지 말고, 내가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땅을 보게 되면 사실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땅은 가치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겠지만, 그런 부동산, 그런 땅들이 향후에 판매하기도 좋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해 두시고요. 한번 임장을 가고 난 다음에 땅을 선택하지 마시고, 설령 그게 비교 우위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땅은 한 3번 정도 보시는 게,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어렵네요. 예, 중간에 잠깐 핸드폰이 이상해가지고 다시 위치를 좀 바꿨는데요. 여기는 이제 저희 가설건축물 앞에 데크를 좀 설치를 했고, 그 데크 앞에서 다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목적 뿐만 아니라 땅을 임장했을 때도 되게 중요하다. 비가 내리거나 또 여름,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겨울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비가 오면 대부분 시골에서는 우사나 뭐 다른 개장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축사들이 주변에 있거든요. 그럼 축사들이 주변에 있을 때 비가 내리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그때 냄새를 좀 체크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름에 봤던 땅과 겨울에 봤던 땅은 완전히 또 달라요.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. 그래서 계절이 좀 다르게 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, 그 땅은. 그러면 계절을 좀 다르게 해서 방문하셔서 땅을 보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땅에 대한 공부와 뭐 땅에 대한 임장도 중요하고 또 목적도 중요하고 한데, 그 예산을 좀 생각을 하실 텐데, 평당 지금 옛날에 가평이 2년 전까지만 해도 평당 기본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 한 65, 70만 원 정도 좀 줘야 했는데, 뭐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땅이 뭐 그 이후로 또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가평 같은 기준으로 평당 65에서 70이면 괜찮은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보다 더 저렴한 땅들도 있겠는데,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와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해 놨느냐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하다 보면 저는 그 가격은 괜찮다고 봐요. 그리고 땅의 이제 가격도 정해졌다고 하고, 뭐 목적도 정해져서 땅을 이제 사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실상 그 돈을 다 있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, 또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당연히 아니에요. 땅도 당연히 대출이 나오고요. 은행과 좀 더 친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땅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거나,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업자가 이미 땅을 개발하고 있을 때 그 땅의 가치를 또 책정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은행들도 그 땅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. 만약에 내가 뭐 주 신한은행이 주 거래다라고 하면 신한은행 지점에다가 대출을 받는 것과 기존 그 지역 내 뭐 농협과 수협이나 이런 은행들이 있다고 했을 때
땅에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그 땅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모를 거 아니에요.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농협과 수협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왜냐면 그 분들은 그 땅 개발업체 또는 분양업자가 대출을 대부분 받으니까 그 땅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. 어느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. 그래서 농협, 지역 농협이나 수협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거기서 은행 대출을 좀 받고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이 있다고 한다면 땅 구매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땅을 구매를 할 때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내가 생각해야 할 것들은 다시 제가 좀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생각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, 뭐 등기도 이제 쳐야 하잖아요,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. 근데 등기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왜 직접 하지 말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라고 하고, 왜 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등기는 본인이 하라고 하느냐면 그 리스크 때문에 그러거든요. 등기는 그런 리스크가 크게 없습니다. 그래서 셀프 등기라고 하죠. 직접 자기가 등기 치는 것들은 비용을 저렴하게 아낄 수 있으니까, 등기 치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좀 통해 가지고 그것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여하튼 오늘 뭐 주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전반적으로 땅을 고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란 말이죠. 그럴 때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계속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땅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에서 올린 그 정보만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오늘의 교훈인 것 같아요.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. 그 말씀은 내가 그 시간에 땅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땅이라는 걸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인 땅을 골라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좋은 땅은 누군가 빨리 낚아챌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내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이 땅이 누군가를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그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, 그분들조차도 금액이 한두 푼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부자가 아닌 이상 일반 서민들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. 또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부동산의 그 재화도 아니고요. 그래서 내가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터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이 가평은 오늘 9월 2일인데 날씨가 엄청 좋고요. 또 엄청 덥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잡초 제거 좀 하고 잔디, 돌 옆에 있는 잔디나 잡초를 좀 잘라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하고요. 그 작업들을 오늘은 마무리하고 저도 내일 다시 서울로 가서 월요일 날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,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토지로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면 저와 생각을 굉장히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요. 저희 채널 자주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솔직한 얘기와 좀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음 영상부터는 준비를 해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